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게 다 7장과 8장을 위해서 배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거를 다 쏟아부어서 7장과 8장을 푸는 거야. 근데 뭐 물론 이제 7장에서 8장이 더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8장이 더 중요하긴 하지. 근데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동일해요. 단지 달라지는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 특성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죠.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2차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그게 이제 제곱함수의 형태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뭐 람다의 제곱 플러스 a 람다 플러스 뭐 b 이렇게 썼었잖아. 이퀄 0 이렇게 썼었잖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람다보다는 s로 쓸게요. 그냥 어차피 같은 거야. 람다로 쓰나 s로 쓰나 같은 거야. 특성 방정식의 해를 s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 이퀄 0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는 2차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 이렇게 2차식으로 나와요. 특성 방정식이. 그러면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1차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풀어주는 형태만 달라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자, 오늘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좀 같이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에 칠판이 어느 거지? 우리가 이제 그 완전 응답이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혹은 뭐 비슷한데 전체 응답이라는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응답이든 전체 응답이든 사실 느낌은 되게 비슷해. 근데 적어도 내 수업에서는 조금 다르게 분리해서 쓸게요. 어떤 경우냐면은 완전 응답은 일단 VT라는 걸 구한다고 합시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 회로에서 VT 혹은 뭐 물론 IT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전압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 전압을 구할 때 자, 이 회로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에 의한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전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되겠지. 그리고 전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요. VN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거의 내추럴 리스폰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고유 응답의 약자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 forced response라고 해서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의 합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자, 완전 응답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VN 더하기 VF를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유 응답과 완전 응답의 합을 우리가 완전 응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응답이라는 거는 뭘로 생각하겠느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에너지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어떤 회로 안에 전화번이 꼭 한 개만 있을 수는 없어. 그렇지? 뭐 전화번도 있을 수 있고 전류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뭐 전화번 1, 뭐 전류원 1, 전류원 2,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독립 전원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초기 에너지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초기 에너지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각각에 해당되는, 얘에 해당되는 V1의 N 더하기 V1의 F, 그리고 얘는 V2의 N 더하기 V2의 F,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것들을 각각 다 구해서 더하는 것이 전체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스타일하고 지금 알렉산더 책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특히나 이 부분이 내가 익숙한 그 풀이 방법과, 물론 Y델타도 그랬지만 내가 익숙한 풀이 방법과 이 책이 추구하는 풀이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래도 편한 자신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니거든. 책도 틀리지 않았고 나도 사실 틀리지 않았는데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일단 나는 가르칠게요. 그렇지만 책에 있는 걸 역시 소개는 할게. 그러면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요게 1번 풀이 방법이라고 하면은 요게 내가 익숙한 풀이 방법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는 풀이 방법이고,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과도기적인 응답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소자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과도기적인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있고 우리가 뭐 나중에 교류 전원을 쓸 수도 있고 지금은 직류 전원을 쓰지만 어떤 전원에 의한 부분은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유지되겠지. 그렇지?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니까. 그러면 일정하게 유지되는 어떤 값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어를 표시하면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영어로 표시하면 이걸 이제 steady stat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얘를 VSS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전압 값인데 전압에 대한 어떤 응답인데 그거를 우리가 자 과도기적인 게 아닌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가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과도기적인 거라고 해서 뭐 트랜전트라고 책에는 표현하는데 ST라고 합시다. V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자 과도기적인 응답과 이 뭐지? 그러니까 정상 상태 응답의 합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요 두 개가 다 궁극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나와요. 당연히 그래야겠지. 틀리지 않은 풀이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책은 이거를 소개는 하고 있어요. 소개는 하고 있지만 주로 풀이는 예로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가 풀이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일단 초기, 그러니까 초기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과도기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초기 에너지 값 혹은 초기 값을 구하고 V라고 한다면 무한대에 대한 값.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무한히 흘렀다라고 하면 과도기적인 응답이 없어지고 얘만 남을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리 감소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 언젠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초기 값과 이 뭐 무한대 값 혹은 정상 상태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데 물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조금 더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 책은 이 방법을 주장하고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그러니까 다른 교재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 방법도 여기서 처음 봤거든.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틀리지 않은 얘기고 이게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저 방법으로 가르칠 거고 여러분들 책에는 이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는 반드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 인트로고 다시 우리 교재로 넘어가서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다시 살짝만 복습하고 오늘 배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일단은 전원이 없는 RC 회로였어요. 자, 전원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구동되는 회로예요. 그럼 얘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외부 전원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정상 상태의 응답은 0인 거예요. 없는 거라기보다는 0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변해 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0에 수렴한다라는 거가 아까의 그 관계에 대한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이 트랜전트 혹은 고유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뭐 지난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봅시다. 이와 같은 회로가 있어요. RC 회로이고 전원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일단 초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회로에 전압이 형성되든 전류가 형성되든 어쨌든 회로가 구동되는 형태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노드를 하나 잡아줬죠.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아줬고 이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V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 전류를 우리가 KCl을 써서 이 회로를 해석할 건데 전류가 저 위쪽에 있는 노드에서 양쪽 방향으로 다 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이다라는 게 KCl이지. 그래서 그 KCl을 이용할 거고 자,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예요. 그치? 얘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도 V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네 둘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자,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그리고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그것의 합은 0이다. 나간 전류 합은 0이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앞으로 약속하자라고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1차 미분 회로에서는 1차 미분항의 개수, 2차 미분 회로에서는 2차 미분항의 개수를 앞으로 어떻게 하자? 1로 맞추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근데 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그냥 지금만 얘기할 거고 또 나중에 2학기 때 이제 공업사를 배울 때는 저렇게 풀어야겠지만 나랑 할 때는 이 부분은 그냥 지금만 알고 나중에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몰라도 돼. 왜냐하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 공식을 외우고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변수분리법이라는 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 방정식 풀이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변수분리법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전압 V에 대한 변수가 있고 시간 T에 대한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T와 V를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쪽으로는 지금 전압에 대한 거, 한쪽으로는 시간에 대한 걸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 이제 dV라는 거를 요 부분을 없애줘야 우리가 이제 V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적분을 하면 되겠지. dV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미분을 할 때 우리가 그 짧은 구간에서의 그런 조각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양변을 자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고, 자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잘 풀면은 자 이렇게 풀어지는데 지수승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여기 플러스로 묶여져 있으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K로 바꿀 수 있죠. 얘는 임의의 상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적분해서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부정적분 상수가 나오지. 근데 어쨌든 임의의 상수잖아요. 그래서 그 상수들은 다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K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런 상수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고 1차 미분 방정식을 자 우리가 앞으로 좀 해야 될 거 1차 그러니까 7장에서는 이와 같은 1차 미분 방정식을 구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1차 미분 방정식 구했지. 그럼 1차 미분 방정식을 전압이나 전류에 대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해야 되잖아. 그 전압이나 전류에 대한 식을 정리해서 나온 형태, 최종 형태가 얘예요. 물론 이제 가장 최종은 아니지. 우리가 K 값을 구해줘야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앞으로 할 거예요. 알겠지? 네. 그리고 자,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걸 이제 고유응답이다라고 하면은 VNT라고 하는 고유응답은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라고 약속을 하자라는 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RC분의 1이 S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S는 우리가 구해줄 거야. 구해줄 건데 어쨌든 자, 요런 형태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고유응답의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식이 성립이 되냐 하면 자, 뭐 여기 제일 밑에 거 가기 전에 이거를 같이 봅시다. 자, VN을 우리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로 놨어요. 그럼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그 값이 0이 나와야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방정식의 해가 이거잖아. 그러면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요 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자, 이거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S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그치? 그리고 얘를 쓰게 되면 플러스 RC분의 1이 나오고 곱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가 나오죠. 이퀄 0이야.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할 때 봤었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묶어주게 되면 자 S 플러스 RC분의 1 글씨가 자꾸 눕냐? S 플러스 RC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이퀄 0을 만족해 있죠.
자,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K를 0으로 놓으면 그건 이제 특수회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일반회니까 이 부분이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S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RC분의 1. 그러면 여기에 S 대신에 마이너스 RC분의 1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우연히도 얘랑 같은 형태가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풀겠다? 우리가 근의 형태를 혹은 해의 형태를 고유 응답의 해의 형태를 전류든 전압이든 상관없이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ST로 놓을게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S값을 구해야 되잖아. S값을 구하기 위해서 원래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를 다 여기에 각각 대입해야 되는데 어차피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부분은 묶여지게 되고 우리가 해를 구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1차 미분식이면 앞에 개수 곱하기 S. 자, 그냥 어떤 원래 함수의 식이면 개수만 써주고 자, 이 부분은 0이 되면 돼요. 얘에 대한 S값을 구해주고 그 S값을 여기에 아까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쨌든 일반적인 형태의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T가 나오게 되는데 뭐 물론 우리가 뒤에서 이 부분을 이제 타우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타우분의 T의 형태가 나오겠지.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거예요. 앞으로. 이해되죠? 이건 지금 계속 반복할 거야. 지금 이제 뭐 여기서의 풀이 방법은 좀 다르긴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어쨌든 구했다라고 봅시다. 뭐 S로 구했던 아니면 뭐 변수 분리법으로 구했던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 그러니까 재차 미분 방정식 혹은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했던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변수 분리법으로 구했던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럼 구하고 난 후에 요 K값까지 구해줘야 우리가 완전히 해를 구하는 거죠. 자, 이거를 특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초기 조건을 써요. 그 초기 조건이 뭐냐면 여기 T가 0일 때 V0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우리가 딱 알고 있는 어떤 한 점에서의 값이야. 그러니까 사실 0이 아닌 다른 시간에서의 값을 알아도 돼요. V1일 때, T = 1일 때 값을 알면 여기에 T 대신에 1 대입하고 그게 뭐 10V다 그러면 10V에 대한 식으로 해서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쓰기 가장 좋은 거는 0일 때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수가 포함된 저 부분이 1로 돼요. 그래서 계산이 되게 편해. 그러면 T = 0일 때 V0을 이용하게 되면 K 곱하기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그러니까 1이 되니까 그렇죠? T = 0이 들어가면 1이 되니까 그냥 V0라고 하는 요 값이 K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까지 구했고 그것을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이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변수 분리법에 대한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됐을 거다라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한번 또 풀어봤어요. 우리가 앞으로 푸는 방법은 지금 내가 방금 했던 것처럼 자, 고유응답이다라고 하면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놓고 풀게요. 강제응답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이 나머지 부분은 한번 보세요. 뭐 이거는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봅시다. 이게 예제인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V0라고 하는 값을 알고 타우라고 하는 값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푸는 방법이에요.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알겠죠? 자, 무전원인 경우에 근의 형태가 VT라고 하는 거는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뭐 ST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자, VT라고 하는 거는 V0 곱하기 그러니까 초기값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외우고 있는 값들 중에서 시기에서 모르고 있는 게 이거 두 개잖아. 구해야 되는 게. 그래서 V0라고 하는 초기 값과 타우라고 하는 시상수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시상수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되는 건데 자, 시상수는 자, RC 회로에서는 R 곱하기 C로서 정의가 돼요. RL 회로에서는 R분의 L로 정의가 돼요. 이거는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시상수의 의미는 이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
자, RC를 구해주면 여기서의 우리가 타우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RC를 구할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시상수를 구할 때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저항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저항을 하나로 합쳐야 돼요. 커패시터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은 그 커패시터도 하나로 합쳐야 돼. 하나로 합쳐서 합성 커패시턴스, 합성 저항을 구한 상태에서의 곱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C값과 R값이 있는 거고 여기서 C값이 1 마이크로패럿, 그 다음에 저항값이 1kΩ이에요. 그러면 1kΩ이니까 10의 3승 곱하기 커패시터는 1 마이크로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네.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미리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상수라는 게 시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단위는 초단위예요. 그래서 1ms라고 나오게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가니까 이게 분자로 올라가서 다시 10의 3승 t를 만들어내죠. 자, 그럼 v0 값을 구해줘야지 완전히 풀리는 거겠지? 근데 문제에서 v0 값은 주어졌어요. 주어진 거 쓰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v0 넣고 구하면 이렇게 구해져.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우리가 외워서 쓰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외워서 쓸 수 있는 것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T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KCL을 쓸 거야. 여기 위쪽 노드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자,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미분 방정식을 세워줄 거예요. 회로를 해석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회로 해석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뭐 KCL, KVL, 뭐 메시 어널리시스, 노드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지금 그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걸 해볼게요. 자,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면 이게 이쪽으로 내려가는 전류겠지? 이쪽으로 내려가는 전류는 R분의 V가 되겠지. 그러니까 T는 생략했어요. 뭐 너무 식이 복잡하니까. 이퀄 0이 되면 되겠죠? 자, 우리가 가정했던 거 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는 1로 맞추자. 그러면 DT분의 DV 더하기 RC분의 1 곱하기 V 이퀄 0이에요. 자, 전원이 없기 때문에 얘는 고유응답만 존재하겠죠. 자, 고유응답을 우리가 VN이라고 했을 때 VN은 자, K 곱하기 exponential ST로 우리가 식의 형태를 쓸 수 있다. 제차 미분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게 뭐야? 1차 미분식에는 그냥 S, 개수 곱하기 S, 그리고 그냥 원래 식에는 개수 곱하기 1 이퀄 0으로 만들어서 특성 방정식, 다시 말하면 S 값을 구해주자라는 거잖아요. 이거 S 값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S 플러스 RC분의 1 이퀄 0이다. 그래서 S 값이 마이너스 RC분의 1이 되겠죠? 뭐 요거 이제 구하면 여기 위에 계산해서 구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00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000T라고 하는 것까지 구했어요. 이해돼요? K값 구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해요. 자, T 이퀄 0에서의 값이 5V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VN의 0은 자, K 곱하기 1은 5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K값이 얼마가 돼? 5V. 5라고 돼요.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다 구하면 5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000 T 볼트가 되더라 라고 풀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무전원 RC 회로인 경우에는 우리가 V0 값과 타워 값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 하나, 혹은 이와 같이 이제 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혹은 뭐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회로 방정식을 잘 해석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요거가 일단 첫 번째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은 아직 뭐 이렇게 심오하게 많이 배우진 않았으니까 일단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것까지만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V0라고 하는 거는 뭐 t equal 0일 때의 값, 뭐 초기값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시상수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시상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자, 시상수라는 거는 자, 고유응답이 감쇄하는 비율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기울기를 이렇게 하는 직선이 있을 때 어떤 게 가장 기울기가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변화량을 기울기가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당연히 얘가 기울기가 가장 큰 거고 얘가 기울기가 가장 작기 때문에 시간당 변화량이 기울기가 큰 얘가 가장 크겠지. 그러면 지금 직선이 아닌 이와 같은 그래프들을 얘기할 때 어떤 게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인다, 늦게 움직인다를 얘기하고 싶을 수 있겠지. 그때 사용하는 게 시상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수라는 거는 자, 이와 같이 정의를 해요. 자, 익스포넨셜 분의 1이라고 하는 게 36.8%를 얘기해요. 그래서 약 37% 그냥 뭐 대략적으로 37%라고 생각했을 때 자, 뭐 두 가지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인데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원래 초기 값에서 자, 73% 감소할 때까지의 시간. 아니. 73%, 63%. 63% 감소할 때까지의 시간. 혹은 원래 값에서 37% 남을 때까지의 시간. 뭐 같은 얘기인데 표현 방법은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지금 시험을 위해서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뭐 어떤 상식적인 얘기로서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약 37%의 신호가 남을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시상수를 정하는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그때 이 값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시간을 우리가 타우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시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상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는 천천히 변하는 걸까? 빨리 변하는 걸까? 그렇죠.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래요. 자, 37%가 남을 때까지 2초가 걸리는 그래프가 있어요. 37%가 남을 때까지 0.5초가 걸리는 그래프가 있어. 자, 37%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빨리 접근하는 게 더 빨리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자, 시상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빨리 감쇄가 일어나는 거고 혹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크면 클수록 천천히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의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분의 1이라고 하는 요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자, 앞으로 우리가 RL 회로 그리고 RC 회로의 시상수는 R 곱하기 C 혹은 R분의 L로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인덕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R분의 L을 계산할 때 R이라고 하는 저항을 하나로 합쳐줘야 되고 L이라고 하는 인덕터도 하나로 합쳐줘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얘야. 얘는 외웁시다. 그러면 이제 시상수를 우리가 구해보는 거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이 회로에서 자, 여기 어떤 회로가 주어져 있죠. 이 회로에서 회로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회로를 오픈하게 되는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로 가정한 거고 이때의 카패시터 전압 VT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뭐 나중 되면은 사실 좀 다른 방법으로 풀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VT는 V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 그리고 타우는 RC다 라는 요거를 이용해서 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상수 값을 구해야겠지? 그러면 이 회로에서의 시상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저항들을 하나로 합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가 된 거는 일단
그러니까 회로가 열리기 전이고, 그러니까 회로가 열리고 나면 이 부분은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스위치가 열리고 나면 끊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전압에 대한 거는 무시하고, 무시하고, 자, 전압이, 그러니까 여기 스위치가 열려 있고 전압에서 전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무시돼야겠죠. 같이 무시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합성 정화를 구하지만 실제로 여기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구동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합성 정화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스위치가 열리는 순간 이 회로에서 존재하지만 무시되는 그런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네모 박스 안에서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이제는 누가 전원을 공급해? 얘가 공급해요. 그러면 우리가 합성 전원을 구하기 위한 관점이 시점이 어디가 돼야 돼? 보통 정해주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원을 우리가 관점으로 정한다, 시점으로 정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저항을 구하면 돼요. 우리 많이 했었잖아, 그렇죠? 어떻게 제일 먼 쪽부터 하나 그러니까 줄여가면 되죠. 자, 2옴이 가장 멀리 있고 그리고 4옴이 근처에 있는데 서로 직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6옴이지, 그렇지? 6옴 저항이 여기 있고 그리고 지금 6옴과 3옴이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역수의 합으로 구하면 그래서 이게 얼마? 이게 얼마가 R이 2옴이 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합한 게 2옴이 돼요. 그리고 그것과 8옴이 서로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자, 10옴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10옴이라고 하는 거는 저 왼쪽에 있는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등가 정을 구했을 때예요. 커패시터는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여줄 필요 없죠. 그래서 R 곱하기 C를 계산하게 되면 C가 1피러시구나. 예. 그 10초라고 하는 것이 이 타우의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우리가 요 식을 외우고 있다라고 했을 때 V0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아직 안 구했구나. 일단 V0 값은 좀 이따 구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 RC 대신에 10B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V0 값을 구해줘야겠죠. 자, V0 값은 어디에 걸려있는 값이냐면 여기에 걸려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이 값은 어떻게 돼? 연속성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t가 0보다 클 때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v0 플러스는 v0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을 해서 v0 값을 구하자는 거예요. 자, v0 마이너스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의 해석을 하면 되죠. 자, 직류 정상 상태의 해석을 하려면 이 빨간 줄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잘 봐봐요. 자, 여기 개방되잖아. 그렇죠? 개방되고 난 후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이 직류 정상 상태일 때의 V, 초기값, 그러니까 V0, 혹은 V0 마이너스 값이 돼요. 자, 그러면 100V의 전원이 있고 지금은 15옴을 무시하면 안 되지. 15옴이 살아있는 거지. 15옴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 있는 얘네들 지금 여기서 다시 계산을 해도 얘네는 얼마야? 15옴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15옴이 있고 여기 15옴이 있는데 서로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되어 있고 100V의 전압이 걸려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10 더하기 15분의 15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V0 값이 되는 거죠. 아니, V0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V0인데 V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계산하면 25분의 15 곱하기 100 하면 이렇게 잠깐만 잘못했다. 15가 아니라 여기가 자, 여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5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은 거죠. 실수했네요. 자, 10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40V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V0 마이너스 값이 40V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V0 마이너스는 V0 플러스라고 하는 자, 커패시터의 전압의 연속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자, 이렇게 푸는 방법 하나 있어요. 앞으로는 계속 이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자, VT라고 하는 게 여기 주어졌죠. 그렇죠? 요 위쪽에서의 전압값이 VT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전류가 나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10분의 V 더하기 C 곱하기 DT분의 DV는 0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다시 좀 보기 편한 형태로 dt분의 dv 더하기 10분의 1 곱하기 v는 0이라고 바꿔 쓸 수 있죠. 우리가 뭘 해야 돼?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equal vnt다 라고 놓고 풀게 되면 여기서 자, 요 k 값은 좀 나중에 구하고 s 값부터 구합시다.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미분항이 있으면 1차 미분항이 있으면 앞에 개수 1 곱하기 s 그 다음 더하기 10분의 1 이퀄 0. 그래서 s값 얼마? 마이너스 10분의 1. 그러면 얘를 여기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vnt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0분의 1t. 그치?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초기 값을 쓰면 돼요. 이거는 뭐 미리 구한 거 씁시다. v0 마이너스 v0 플러스 값은 얼마? 40이라는 걸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vn의 0은 k 곱하기 1은 얼마가 돼야 돼? 40이 되면 돼요. k 값이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구했네. 여기에 4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0분의 1t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회로의 vt에 대한 해를 구한 게 돼요. 고유 응답을 구한 게 돼요. 알겠죠? 사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 방금 전에 풀었던 요 풀이 방법을 조금 더 익숙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뭐 항상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 꼭 이렇게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풀이 방법도 있더라. 우리가 무전원 RC 회로에서 혹은 무전원 RL 회로에서 시상서 타업 값을 알고 있고 초기 값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일반화된 식에다가 대입해서 풀 수 있더라. 요거 일반화된 식에 대입해서 그냥 값을 구할 수 있더라. 그렇지만 추천하기는 고유응답을 푸는 방법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꼭 RC 회로인지 RL 회로인지 알 수 없을 때 일반화 시켜야 되잖아. 지금까지는 RC만 나왔지만 이제 곧 RL도 나올 거고 우리가 팔짱 넘어가면 RLC도 나올 거야. 그때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S로 쓰지 말고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했을 때 S로 쓰지 말고 이거를 그냥 RC분의 1 마이너스 RC분의 1T로 놓고 쓰면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인데 지금 여기서는 RC 회로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간략화된 회로이니까 RC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뒤에 가면 RL 회로로 다룰 거고 RLC 회로까지 다루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화되지가 않죠. 이걸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요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풀이는 RC 회로, RL 회로, RLC 회로 상관없이 모든 식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형준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커패시터가 2개 있는 경우예요. 저항도 2개 있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줄여놓고 나면 아까 풀이 방법은 앞에 거랑 똑같아. 고유응답에 대한 풀이 방법은.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얘네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 얘네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뭐 복잡하게 그려져 있지만 이거 합하면 얼마야? 직렬 연결이니까 그렇죠? 5옴이죠. 5옴 있고 여기 25옴 있고 자, 얘 합치는 거는 뭐 조금 이따 생각해 봅시다. 뭐 역수를 합해야 되니까 뭐 계산이 바로 안 나오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랑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병렬 연결의 경우에 중간에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소재가 없다는 건 여기 껴있는 소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 평행이동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20옴과 5옴을 서로 인접하게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 5옴 있고 여기 25옴 있다 치고 그리고 여기 뭐 나중에 합쳐지겠지만 커패시터 하나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 계산된 거 있지? 20 플러스 5분의 20 곱하기 5 계산하게 되면 4옴이 나오게 되고요. 자, 커패시터를 우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한다? 마치 저항의 병렬 연결과 같게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4페럿과 12페럿의 합성 컨덕턴스는 3페럿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타임 컨스탄트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니까 합성된 저항 하나의 값과 합성된 커패시터 하나의 값의 곱으로써 12초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아마 내가 요거는 나중에 추가했는데 아직 이 클래스 못 올려서 그러는데 오늘 강의 자료는 내 이 클래스 다시 올려줄게요. 자,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딱 보면 이제 되게 당황스럽지. 네,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회로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쫄지 않는 거. 네,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아. 오메 법칙, KCL, KVL 딱 세 가지. 뭐 거기에 이제 뭐 커패시터와 인덕터의 전압 전류 구하는 거 그 정도 알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걸로 다 풀린다고 보면 돼요. 물론 태분행이 가끔 쓰이기도 해.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태분행 노튼을 구할 때 했던 것과 비슷한 걸 할 거예요. 합성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태분행 노튼 구할 때 우리가 내부에 굉장히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의 내부 저항 때문에 우리가 소스 킬링을 통해서 전압을 구할 수 없다 그랬죠. 아니, 저항을 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때 뭘 했었냐면은 VOC와 ISC 값을 구해서 풀던지 아니면 테스트 전압원이나 테스트 전류원을 인가해서 그것의 응답으로 나오는 전압 혹은 전류를 구해서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풀던지 둘 중 하나를 쓰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테스트 전압원, 아니 테스트 전류원인가? 테스트 전류원을 하나 걸어줘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타임 컨스탄트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덕터는 이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더 이상 줄일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저항을 줄여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직렬 연결인지 병렬 연결인지 판단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웨스턴 브릿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직렬 병렬이 파악이 안 될 때는 테스트 전압원이나 테스트 전류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여요. 자, 그럼 여기 전류원 하나를 넣었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것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V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내부에 I1, I2라고 하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고 메시어넷을 쓸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 이제 세우면 되겠죠? 자, 1번 메시에서 자, 여기 위쪽에 있는 삼각형 여기 1번 메시에서의 KVA를 써볼게요. 자, 지금 요 길로 들어가는 전류가 I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글 일이 아니지. 자, 전류원이 포함된 메쉬이기 때문에 저기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저 메쉬의 커런트는 I예요. 그러니까 메쉬가 총 3개 있어요. 메쉬가 3개 있는데 이 전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는 이 메쉬에서는 I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3개의 메쉬에 대해서 풀 수 있고 I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임의로 설정해 준 거기 때문에 얘는 구할 필요 없어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딱 2개 필요해. 그래서 I1에 대한 첫 번째 메쉬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KVL을 써볼게요.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갑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1옴에는 전류 I1만 흐르죠. 그래서 어디 갔어? 이 메쉬 방정식이 왜 이렇게 생겼지? 자, 씁시다. 자, I1의 전압 강화가 있고, 자, 여기 2옴만큼의 저항이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I1과 I2가 서로 같이 흘러요. 그렇죠? 같이 흐르는데 서로 방향이 반대지? 그래서 더하기 2 곱하기 I1 마이너스 I2. 그렇지? 얘는 1 더하기, 자, 보세요. 이 방향으로 흐르고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1 더하기가 아니라 1 곱하기
i1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퀄 0으로 써주면 되지. 이걸 계산을 하면 자 여기 i1, 2i1, 3i1이 그러니까 4i1이 돼서 그래서 여기 4i1이 나오고 자 요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2i2 그다음에 여기 i가 1에 곱해야 됐으니까 마이너스 1i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메쉬 방정식이 세워졌어요. 자, 두 번째 메쉬 방정식 봅시다. 같은 얘기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2 곱하기 i2 더하기 자 여기는 1옴에서의 전압 강하는 여기 이렇게 흐르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죠. i2와 i가 그래서 1 곱하기 i2 마이너스 i i 그리고 더하기 자 여기 2옴에서의 전압 강하 2 곱하기 i2 마이너스 i1 이퀄 0 요거를 계산하면 자 여기는 이런 식이 나와요. 이해돼? 그러면 자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자 역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i1은 뭐 16분의 1 곱하기 7i 그다음에 i2는 16분의 1 곱하기 6i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i1 값과 i2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뭘 할 수 있어? A, B 사이에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V 값을 알고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메 법칙을 그렇죠.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V, R, EQ 값을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 V 값이라고 하는 게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아놓으면 결국은 요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과 같아요. 그러면 자, 이 값을 구하게 되면 그 값과 이 값을 이용해서 R, EQ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i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럼 v 값을 구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구한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면 좋냐면 이렇게 따라 올라갈게. 자 전류가 i2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압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수동보 규정을 우리가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압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자 B에서 A로 갈 때 여기서 2옴에서 걸려있는 전압 상승 이렇게 가게 되면 1옴에서 걸려있는 전압 상승 그리고 그거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VAB 값 혹은 그냥 V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 곱하기 여기 보면은 요거지 16분의 1 곱하기 6i 더하기 여기는 1옴 1 곱하기 16분의 1 곱하기 7i 여기 있는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VAB 값 혹은 V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V 값이 지금 16분의 12 더하기 16분의 7 i니까 16분의 19 i가 되겠네. 그렇죠? V 값이 16, 여기 써있구나. V 값이 16분의 19 i가 되었고 우리가 뭘 하면 돼 이제? 오메 법칙 R, EQ는 i분의 V 그래서 i는 밑에 이 값 그대로 써주면 되고 자 V 값이 16분의 19 i가 되니까 약분되고 남는 거 16분의 19 R, EQ 값이 그래서 16분의 19가 나와요. 이해돼요? 그러면 RL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RL 회로에서의 타우 값은 R분의 L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R 값이 16분의 19 나왔고 L 값 38mH 계산하면 자 이와 같이 32ms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혹시 있어요? 질문 좀 합시다. 질문 없어요? 알았어. 자 다음 봅시다. VC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전원이 없는 RC 회로에 대한 풀이를 계속 해볼 거예요. 생각보다 수업이 좀 많이 못 나가겠네. 자, VC 제로 값을 15V라고 하는 초기 조건이 주어졌어요. 쟤는 그냥 초기 값이에요. 초기 값이 주어졌고, 자 여기서 VC, VX, 그다음에 IX 값을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이거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죠. 그러면 자, 타워 값을 구해야 되잖아. 타워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옴과 12옴은 서로 직렬 연결이니까 요거 합 20옴. 자, 그리고 얘가 서로 어떻게 돼 있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저항끼리 인접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REQ라고 하는 합성 저항을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그게 4옴이 나오고 4옴과 지금 0.1 페럿이라고 하는 커피시턴스 상수를 이용한 타워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워 값이 이런 계산에 의해서 자, 0.4초가 나와요. 그러면 자, VT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우리가 타워 값까지 구했잖아. 그럼 V 제로값만 구하면 되지? V 제로값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15 여기 V 제로 대신에 15 넣었고 자, 여기 타우 대신에 0.4 넣어서 계산을 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해돼? 자, 이제 문제에서 이것만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VX 값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VX 값은 여기서의 전압이에요. 여기서의 전압인데 이 전압은 VC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구한 여기 뭐 VT라고 구했지만 VCT도 마찬가지고 VC라고 하는 값이 8옴과 12옴에 서로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요 값에다가 여기 12 더하기 8분의 12를 곱해주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VX 값이 되는 거고 자, IXT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IX 값은 여기를 흐르는 전류예요. 우리가 전압 VX에 대해서 구했고 그것의 저항값을 알고 있으니까 오메 법칙에 의해서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구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지? 그렇죠? 자, 연습하는 거니까 고용답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계속 같은 방법이긴 해요. 같은 반복이긴 한데 익숙해지라고. 자, REQ 값까지는 우리가 구했다라고 봅시다. REQ 값까지는 구했다라고 보고 그게 4옴이지. 그리고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예요. 전원이 없고 그래서 고유응답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자, 문제를 우리가 4분의 커피시터부터 씁시다. 0.1 곱하기 dt분의 dv가 지금 커피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의 값 더하기 4분의 v 4분의 1v라고 하죠. 4분의 1v 이퀄 0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1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v 이퀄 vt 이퀄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우리가 곱할 거고 s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 원래는 우리가 이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자고 했잖아. 그러면 양변에 10을 곱해줘야지. dt분의 dv 더하기 4분의 10 v 이퀄 0. 자, 여기에 s 더하기 4분의 10 이퀄 0이라고 해서 s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s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0이 되고 그래서가 아니고 마이너스 4분의 10이 되고 그 값을 여기에 대입해 주면 되죠. 그래서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분의 10t 그리고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 조건 요거를 쓰면 되죠. 그래서 v 제로는 k 곱하기 1은 15다 라고 하게 되면 15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분의 10t 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그게 여기는 나눠줬구나. 네, 어쨌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되죠? 자, 지금 보면은 역시나 무전원 RC 회로예요. 아니, 무전원 RC 회로는 전원이 있는 RC 회로야. 일단은 전원이 있는 RC 회로인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이게 전원이 있는데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자, 저 전원의 역할은 저 커피시터를 충전해주기 위한 역할로 보면 돼요. T가 0일 때 이 스위치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T가 0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 스위치는 계속 닫혀 있는 거야. 그리고 직류 정상 상태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스위치가 닫혀 있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닫혀 있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스위치가 닫혀 있었다 혹은 열려 있었다라고 한 얘기는 이 회로가 충분한 시간 동안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류 정상 상태, 2학기 때는 교류 정상 상태이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요거 파악 잘해. 자,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닫혀 있었고, 그리고 t equal 0일 때 이 회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표현되면 이게 t equal 0일 때에 회로가 열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스위치가 열렸어요.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게 뭐예요? V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VT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전원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그 시간대에서는 전원이 없는 걸로 보고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무전원 회로로서 취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이거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풀었고, 자, 그럼 뭐 봅시다. 일단 직류 정상 상태임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 조건을 구해줘야 돼요. 초기 조건을 회로가 열린 직후에는 우리가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직류 정상 상태임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좋겠지? 자, 직류 정상 상태니까 커피시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커피시터는 어떻게 돼요? 직류 정상 상태니까 개방돼요. 그래서 여기가 끊어진 것처럼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VC0라고 하는 값이 그래도 살아는 있는 거지. 개방되었지만 양단의 전압은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게 되고, 자, 그러면 20V 전압원이 이제 전압을 공급할 거고, 여기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방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만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20V가 3옴과 9옴에 서로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VC 값은, VC의 제로 값은 12옴, 아니 9옴에 걸려 있는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3 더하기 9분의 9 곱하기 20 해갖고 15V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VC의 제로 값이에요.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가 회로가 열렸어. 이제 열리고 나면 이쪽은 없어진 거지. 남아있는 건 뭐?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있는 거고, 여기 1옴과 9옴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 합성 저항값은 얼마예요? 10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REQ를 구할 때, REQ는 그냥 15옴이 나오는 거고, 타워 값을 구하게 되면 15옴과 방금 전에 저기 문제에 주어진 20mF이라고 하는 요 커피스턴 상수값을 곱하게 되면 0.2초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에 이제 대입해 쓰겠다는 거잖아요. VC의 제로값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것처럼 15V, 그래서 15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2분의 t로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뭐 여기서는 굳이 고용답으로 또 풀어봐야 될까 싶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지금 전원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회로가 개방된 후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1옴과 9옴이 서로 합쳐졌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자, 회로의 미분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dt분의 dv 더하기 10분의 v 이퀄 0이 되죠. 그래서 양변을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귀찮다. 그냥 놓고 합시다. 왜?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s 더하기 10분의 1 이퀄 0.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 자, 어차피 나눠줘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00 마이너스 2분의 10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S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V라고 하는 거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인데 S값 구했으니까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5t가 되게 되고, 자, k값 구해야 되죠? k값은 우리가 이미 구해놨던 15V를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여기 0 대신에 들어가게 0이 대신 들어가게 되면 k값이 15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답이 그대로 나와요. 자, 두 가지 풀이 방법 다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RL 회로로 넘어가 봅시다. 뭐 이미 했던 것과 동일해요. 동일한데 달라지는 건 회로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여기 2분의 1 Li 제곱, Li0의 제곱이라고 하는 저 에너지에 의해서 구동된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KVL을 쓸 거야. KVL을 쓸 거라서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고 그 전류를 I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L 곱하기 DT분의 DI라고 하는 게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그리고 VR이라고 하는 거는 R 곱하기 I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을 L로 나눠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수분리법에 의해서 푸는 거고 방법은 앞에랑 동일해요. 이렇게 풀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자, 결국 형태는 동일해요.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는 형태는 동일해. 그리고 뭐 아까 형준이가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저거를 또 다시 조금 더 일반화해서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라고 하는 걸로 그냥 고용답은 이렇게 된다라고 일반화시켜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초기값 k = 0일 때 i0라는 것을 대입하게 되면 k 대신에 i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는데 뭐 좀 헷갈릴 수 있으니 그냥 마이너스 타우분의 t로 외우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고 하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는 거는 이게 RC 회로이든 RL 회로이든 다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게 외우고 사용하면은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요거는 앞에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자 정리한 거 외워요. 알겠지? 이렇게 외우고 타우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따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또 예제를 하나 풀어봐야지. 자, 예제를 풀어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IT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IT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그 I는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회로 전류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저항 2옴 인덕턴스 상수 1헨리인 회로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T0 이퀄 10초일 때 3A라는 전류가 IT 값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좀 특이하지? 이때까지는 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0이 아닌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상관없어. 우리가 K값을 뭐 K값이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K값을 구하기 위해서 한 포인트의 값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풀어봅시다. 자 지금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2 곱하기 I죠.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서의 전압 강화는 L 곱하기 DT분의 DI인데 L이 1이니까 1 곱하기 DT분의 DI 이퀄 0이 되겠지. 그럼 미분 방정식 어떻게 세워져요? DT분의 DI 이퀄 2 아니 이퀄이 아니라 플러스 2I는 0. 그리고 자 우리가 앞에서는 V에 대해서만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I에 대해서 할 거예요. IN 값이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다라고 높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풀게 되면 S 더하기 2는 0. 그래서 S 값이 얼마? 마이너스 2. IN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라는 게 나왔어요. 자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사용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값. T 이퀄 10일 때 3A다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N의 10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0 이퀄 얼마가 돼야 돼요? 아니, 3이 되죠. 그래서 자, K 값이 얼마가 되냐 하면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20승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밑에 써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 값을 어디였어? 여기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식이 나와요. 이해돼요? 꼭 0이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점의 값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0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지. 자, 7.4를 보도록 합시다. 예제 7.4. 자, 지금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가 써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로가 닫혀 있었다. 스위치가 닫혀 있었다. 그리고 자, t = 0일 때 회로가 열렸고 자, it를 구하는데 t가 0보다 클 때 it 값을 구하래요. 지금 보면은 자, 40V짜리 전화번이 하나 있는데 스위치가 열리면 이 전화번이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무전원, 그러니까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it 값을 구해야 돼요. 자, 전원이 있으면 강제 함수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전원이 없어지니까 고유응답 부분만, 그러니까 강제 함수 아니라 강제 응답은 생각 안 해도 되고 고유응답 부분만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고유응답이 있고 완전응답.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근데 그 완전응답에 대한 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강제응답에 대한 그 개념이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또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자, V라고 하는 거는 Vn 더하기 Vf라고 했어요. Vt가 아니라 Vf. 여기는 I지 참. 전류 I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강제응답 구하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 일단 IM 구해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전류 I인데 지금 형준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완전응답을 구해야 돼요. 완전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완전응답을 지금 이 상태에서 완전응답을 구해도 강제함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응답이나 고유응답이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고유응답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완전응답을 구해줘야 맞아요. 알겠죠?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 해줬고 그건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야? IN 값을 구해야 돼. 그죠? IN 값을 구해야 돼요.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로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오픈되고 나면 이 부분은 없어지게 되죠? 남는 게 이만큼만 남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거 줄여주자는 거예요. 4옴과 12옴을 합쳐서 직렬 연결 저항을 만들면 되죠. 16옴이 있고 그리고 여기 16옴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줄여주면 어떻게 되냐? 여기 그려지진 않았지만 자 8옴 저항이 있고 2헨리짜리 인덕터가 있는 이런 단순한 회로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자 얘를 우리가 이용해서 풀어보자는 거예요. 요거는 각자 해봐. 알겠지? 그냥 값 구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R 값이 8이고 지금 L 값이 지금 2이기 때문에 8분의 2가 타오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고유응답으로 푸는 방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고유응답 IN을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로 정의할 거예요. 자, 일반화된 식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전류든 전압이든 상관없이 쓰면 돼.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직 우리가 안 해준 게 미분 방식을 안 세워줬죠. 미분 방식 세워줘야 돼요. 미분 방식을 세울 건데 자 KVL을 적용할 거고 여기 전류 I가 있다고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 8 곱하기 I 더하기 2 곱하기 DT분의 DI 이퀄 0이라는 것이 우리가 문제에서 세울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죠.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게 되면 dt분의 di 이퀄이 아니고 더하기 4i 이퀄 0. 여기 대문자로 쓰면 안 되고 in.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1차 미분된 요항은 s 더하기 4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s 값이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이퀄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가 나와요. 자, 원래 완전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고용답은 여기까지만 구해. 여기까지만 구해. 그리고 k 값은 좀 이따 구해. 그리고 얘를 구해줘야 돼요. 쟤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시험 강제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되긴 하는데 계산하기가 뭐 좀 까다로우니 시험 강제해라는 거를 우리가 써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시험 강제해라는 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회로의 전류의 값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 왜 알 수 있냐면, 자, 직류 전원이 들어가고 있는 회로인 거죠. 그렇죠? 물론 지금 여기에 전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직류인지 교류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1학기 때 우리가 다루는 과정에서는 직류 전원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풀면 되겠죠. 직류 전원이 들어갔으면 응답이 뭐가 나올까? 응답도 직류 형태로 나와야겠지. 그렇죠? 이게 좀 머릿속에 딱 와닿았으면 좋겠어. 내가 직류 전원을 넣어줬는데 응답이 뭐, 그러니까 이런 전압 혹은 그러니까 뭐 일정한 전압과 전류를 넣어줬는데 응답이 막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직류 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원의 값이 뭐 전류원의 값 혹은 전압원의 값이 어떤 거예요? 상수 형태인 거야. 상수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 IF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응답이 나올까? 직류 형태의 응답이 나올 거고, 다시 말하면 상수 형태의 응답이 나올 거고, 그거를 내가 어떤 임의의 상수로 놓고 풀 수 있겠죠. 이런 걸 시험 강제해라고 얘기를 해요. 임의의 상수 형태로 놓고 풀 수 있는 거야. 가령 익스포넨셜에 뭐 10t라고 하는 전류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시험 강제해를 둘 때 요 지수함수 형태의 시험 강제해를 가정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지금 얘기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1학기 때 다루는 직류 전원 형태에서는 시험 강제해는 무조건 임의의 상수 A 혹은 B 상관없어. 어쨌든 임의의 상수를 놓으면 돼. 무조건.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IF 값이 A야. 그리고 미분 방정식은 달라지지 않아요. 요거는 항상 동일해. 그러면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해주고 여기에 대입해주고 그러니까 이 경우를 만족하는 A 값을 그려주면 되겠지? 자, 상수이기 때문에 한 번 미분하면 얼마예요? 0이야. 여기 그러면 얘만 남죠? 그렇죠? 4A 이퀄 0이 돼야 되네. A 값 얼마야? 0이에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야. 그러면 제외하고 이게 성립하게 되죠. 원래는 자, 완전 응답을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전원이 있건 없건 완전 응답을 구해주는 게 맞고, 모든 회로 해석에 있어서 항상 고유응답 부분과 강정답 부분을 고려해서 그 합을 이용해서 전류 혹은 전압의 완전 응답 혹은 완전 해를 구해주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전원이 없기 때문에 강제응답 성분이 항상 0인 거야. 그래서 고유응답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아까 이제 K 값을 구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원래 I 값이 IN 더하기 IF가 되고, 그게 지금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 더하기 0이 되어서, 자,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거 안 구했나 우리? 안 구했네. 구해야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K 값 구하는 거 들어갑시다. 저기 조건식 하나 구하는 거, 초기 조건 구하는 걸로 들어갑시다. 자, 초기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류 정상 상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커피시터가 있는 인덕터가 있는 회로이고 어떻게 돼?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단락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회로처럼 바뀌어요. 여기 부분이 없어졌죠. 인덕터가. 16옴 있고 여기 4옴 있고 12옴 있고 여기 2옴 있는데
자, 여기가 단락되어 버리면 얘와 얘가 서로 병렬로 연결된 상태에서 자, 전류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고민을 하다가 저항이 하나도 없는 이상적인 노선으로 다 흘러버리죠. 그러면 얘는 없어지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16옴이 어디 있는지 없어졌어요. 남는 거 4옴, 12옴, 2옴. 12옴, 4옴, 2옴 있죠? 자, 얘랑은 지금 서로 병렬 연결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계산해서 3옴이 나오고 2옴과 3옴을 서로 더하면 5옴이 되겠죠? 이거 5옴은 어디 갔냐? 네. 자, 어쨌든 예. 5옴까지 구해야 될 일이 아니군요, 참. 예. 자, 여기 2옴과 3옴 더해서 5옴이라고 하는 것이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이 되는 거고 40V와 5옴을 계산해서 I1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얼마? 8A. 그리고 자, 8A가 지금 이쪽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서 들어가는데 역수의 그러니까 이 저항의 반비례 혹은 컨덕턴스에 비례해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3대 1의 비로 나눠질 거고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2A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네요. IT 값이 2A야. 단 조건이 뭐냐면 T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IT 값이 아니라 I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2A이고 그것의 I의 제로 플러스 값도 2A가 되는 거죠. 미안. 내가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 돼야 되죠. 역수에 비례되니까. 3대 1이 돼야 되고 여기가 6A가 돼야지. 그치? 예, 맞아. 자, 그러면 여기 요거 바뀌어야지. 그래서 6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조건이 구해진 거지. 자, 여기서 I 제로 플러스 값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 곱하기 0. 그래서 이게 6A가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이 1 되고 남는 거 K가 6.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6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4T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할 거예요. 특이함수라는 걸 할 텐데 이 부분 사실 수학적인 내용이어서 되게 금방 끝나요. 끝나고 나면 자, 중요한 게 이제 나올 거예요. 오늘 7.4, 그러니까 다음 주에 7.4 금방 지나가고 나면 자, 전원이 있는 상태에서의 회로 해석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아까 강의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책은 주로 얘로 풀어요. 트랜전트 리스폰스와 그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로 나눠서 풀어요. 그리고 나랑 지금 다룬 내용은 이거예요. 자, 고유응답 성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유응답 성분이 있고 외부 전원에 의한, 그러니까 뭐 인디펜던트 소스에 의한 그 포스트 리스폰스, 강제 응답 부분이 있어서 이거 두 개의 합으로 푸는 거를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형태를 많이 다룰 거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렉산더 책에는 이 형태가 많이 나올 거고, 혹시나 이제 회로 해석책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회로 해석책,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교재, 그 책은 요 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가 지난 시간 강의를 아직 편집을 못 해갖고 못 올렸는데 지난 시간 거랑 이번 시간 거 강의 녹화된 거 오늘 중으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